이틀 만에 20%가 넘는 주가 상승이 이어졌지만 정작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목표가는 현재 주가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상한가의 열기에 휩쓸려 매수했지만 실제 내부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거대한 사이클의 전환점에 서 있으며 그 이면에 숨겨진 10월의 공포를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단순한 반등이 아닌 생존을 위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7월 31일 한국 증시는 반도체 대장주들의 맹렬한 반등으로 가득 찼습니다. SK하이닉스가 17년 만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동안 삼성전자도 무려 26%나 폭등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AI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반도체 섹터 전체로 확산되는 순환매 시동의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고 반도체 불황은 끝났다고 결론 짓는 것은 너무합니다. 사실 7월 코스피는 약 3에서 4% 조정되었을 뿐 73% 하락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거시적 환경 속 개별 종목 급등은 위험을 내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2023년 5월 패턴을 참고해야 합니다. 당시 엔비디아 급등 뒤엔 조정장이 도사렸듯 현재도 유사한 리스크가 존재하죠. 따라서 단순 추종보다 기업의 근본적인 기술력과 수급 흐름을 꼼꼼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로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추월하고 1위라는 파격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시장 심리의 반영일 뿐 근본적인 수익성 격차는 여전합니다. LG전자는 1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반면 삼성전자는 적자를 기록하며 고부가 사업제 편이 갈랐습니다. 가전사업에서 희비가 엇갈린 삼성과 LG의 영업이익 격차는 2분기째 1조 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장 점유율 경쟁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삼성전자의 딜레마. 반도체 돈 벌수록 스마트폰은 마이너스라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사업의 부양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부문의 부진은 전체 실적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주가 급등 뒤에 숨은 위험 신호로 작용합니다. 투자자들은 반도체의 호조만 믿고 매수해서는 안 되며 스마트폰 부문의 회복세까지 면밀히 추적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특별 배당 100조 원이 올해 투입될까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DS증권은 추가 환원 여력이 132조 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주주 환원은 주가 지지에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기업의 미래 투자 자금을 잠식할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이재용 회장의 영업이익, 성과급 논란도 조기 진화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장기적인 기업 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칠 변수입니다. 특별 배당 등 실행안이 논의되면서 ADR 상장은 중장기 카드로 떠올랐습니다. ADR 상장은 해외 투자자 유치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기업 가치를 재평가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는 즉각적인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으며 준비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들은 ADR 상장 발표가 주가 급등의 종착점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꽂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등의 수혜가 기대되며 로봇 사업에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봇판 키운다는 삼성과 LG전자의 생산 기반 확대와 글로벌 협력 확대 전략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로봇 사업이 당장의 영업이익을 대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단기적인 기대감에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잠깐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노무라 증권은 삼성전자 목표가를 67만원으로 제시하며 주주환원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재 주가보다 낮은 수준이며 시장 심리와 실제 가치 평가의 괴리를 보여줍니다. 증권가에서는 급락 와중에도 목표가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보수적인 견해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목표가 차이를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고 과도한 낙관론에 대한 경계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최태원이어 노태문도 책임 경영을 실천하며 삼성전자 7억 원어치 매수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경영진들의 자사주 매수는 주가 안정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주가 방어 수단일 뿐 근본적인 기업 체질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경영진의 행동보다는 분기별 실적 발표와 현금 흐름 개선 여부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실제 2024년 7월 코스피는 약 3에서 4% 조정됐습니다. 73% 하락은 오해의 소지가 크니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세요. 대신 삼성전자의 재무적 강점에 집중해 볼까요? 최근 영업이익은 견조하게 성장 중이며 반도체 업황 회복세도 뚜렷합니다. 개별 투자자의 감정적 매매보다 기업 본질 가치 분석이 더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기술 혁신과 글로벌 시장 점유율로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고 있죠. 변동성 속에서도 핵심 지표인 PER와 배당 수익률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논리적인 투자 판단을 위해 기본적 분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해 드립니다. 오늘 퇴근 후 네이버 금융 앱의 국내 증시 탭에서 삼성전자의 주식 뉴스를 클릭해 보세요. 최근 일주일간의 뉴스 센티멘트를 확인하고 특히 목표가 관련 기사가 얼마나 많은지 세어보세요. 만약 목표가 하향 조정 기사가 상향 조정보다 많다면 이는 전문가들이 현재 주가를 과대평가되었다고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간단한 확인 작업은 당신의 투자 결정을 더 냉철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반도체 사이클의 전환점을 즉각적인 주가 상승으로 연결지어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는 다릅니다. 엔비디아 23년 5월의 경우 급등 뒤에도 3개월 동안 20% 이상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현재 움직임도 유사한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급등 시 매수보다는 조정장에서의 매수 기회를 노리는 전략이 더 안전합니다. 삼성전자의 특별 배당 100조 원 투입 여부는 주주들에게 큰 관심사입니다. DS증권이 제시한 추가 환원 여력 132조 원은 기업 내부의 자금 사정이 얼마나 여유로운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대규모 배당 지급은 기업의 미래 투자 여력을 줄일 수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는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 소식에 휩쓸려 매수하기보다는 기업의 미래 성장성을 더 우선시해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영업이익 격차 1조 원은 단순한 실적 차이를 넘어 사업 구조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LG전자의 고부가 제품 전략이 성공한 반면 삼성전자는 여전히 저마진 제품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주가 평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 평가는 단순한 반도체 사이클뿐만 아니라 가전 및 디스플레이 부문의 구조 개선 속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투자 판단의 기준을 더 명확히 해줍니다. 급등 뒤의 위험 신호를 직시하는 것이 진정한 투자자의 생존 전략입니다. 오늘 확인한 목표가 격차와 구조적 불균형은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너무 낙관적이지도 너무 비관적이지도 않게 데이터에 기반한 냉철한 판단을 유지하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만나요.